여러분들께서는 사면 초과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사면 초과란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되거나 누구의 지지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고립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사면 초과에 몰린 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을 위해 시즌 막판 감독 교체를 단행한 토트넘 호스퍼는 하위권인 에버턴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는데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에서 에버턴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15승 5무구패로 승점신점이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골득실에서 앞서며 4위에 올랐고, 에버턴은 6승 9무 14패로 승점 27점이 되면서 18위에서 15위로 순위를 3계단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펼쳐진 A매치에 두 경기 모두 풀타임 소화한 손흥민은 이날도 선발 출전했지만 단 한 개의 슈팅도 때리지 못하고 후반 37분 교체 아웃됐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작별한 토트넘의 벤치는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감독 대행이 지켰지만 이날도 토트넘은 답답한 공격과 수비에서 불안함을 보이며 승점 한 점 획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부터 강한 압박 후 이반 페리시치와 해리 케인의 위협적인 슈팅 등을 통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에버턴은 전반전 중반부터 공 소유 시간을 늘리면서 토트넘 골문을 위협했으나 에버턴은 공격 마지막 작업인 패스와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팽팽하게 이어지던 경기는 후반 13분 변수가 발생했는데 해리 케인과 신경전을 펼치던 압둘라의 두쿠레가 손으로 케인 얼굴을 가격해 퇴장을 받았습니다. 수적 우위를 점한 토트넘은 공세를 높여 후반 23분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에버턴 골문 앞에서 마이클 킨에게 파울을 당해 페널티킥을 얻었고 키커로 케인이 나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승리로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도 에버턴은 물러서지 않고 동점을 만들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7분 손흥민을 빼고 루카스 모우라를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줬지만 모우라의 투입은 실패였습니다. 모우라는 투입 6분 뒤 킨에게 거친 태클을 범해 퇴장을 당했고 수적 열세가 사라진 에버턴은 더욱 공세를 높였습니다. 결국 에버턴은 후반 45분에 나온 킨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두 팀은 추가 시간 동안 승리를 위해 골을 노렸지만 마무리 작업에서 부족해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통안의 무승부였는데 수장이 떠난 뒤에도 손흥민은 이반 페리시치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선발 출격해 왼쪽 공격을 책임졌는데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감독 대행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중용됐지만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후반 37분 루카스 모우라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상황은 손흥민이 빠지고 급격하게 변했는데 교체로 들어왔던 모우라가 킨의 발을 밟아 퇴장을 당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지 6분 만에 퇴장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수적 우세가 사라졌고 킨에게 통안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경기 뒤에 풋볼 런던은 불필요한 행동이었고 퇴장당에 마땅한 플레이라면서 모우라에게 평점 1점으로 혹평했습니다. 영국 더선도 충격적인 퇴장이라며 모우라가 발을 밟은 장면을 기사로 옮겼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그야말로 분노와 조롱 일색이었는데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모우라를 비판했습니다. 교체로 경기장에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퇴장당한 걸 조롱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손흥민의 히트맵이었는데 매체는 선수 개인의 경기 기록과 더불어 그라운드의 발자취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곳곳을 쉼없이 누볐지만 문제는 아군의 아크 왼쪽 부근이 주황색으로 가장 진하게 표시됐습니다. 그 다음은 상대 아크 정면이었고 세 번째는 아군의 터치라인 부근이었습니다. 이러한 히트맵은 과연 왼쪽 공격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했습니다. 손흥민의 뒤를 바친 왼쪽 윙백인 페리시치의 활동 반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군 지역과 적진 터치라인의 빨간색이 선명했고 공수를 활발히 오간 것이 드러났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손흥민과 포지션이 바뀐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윙어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강제 포지션 변경을 당했습니다.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공조는 현지에서 줄곧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토트넘은 남은 기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팀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즌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화력이 시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현지에서 매긴 손흥민의 평점도 좋지 않았는데 통계 전문 매체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6.5점을 줬고 선발로 나선 토트넘 11명 중에 올리버 스킵과 함께 최하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줬는데 선발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낮은 평점입니다. 이 매체는 과거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보다 수비 진영으로 내려가는 장면은 적었지만 여전히 공을 잡았을 때 주저하고 공 소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손흥민에게 평점 6.3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선발 출전한 11명 중 두 번째로 평점이 낮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시즌 토트넘의 리그 최종 순위는 5위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로 리그 4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승점 동률인 3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경기 덜 치른 상황이기에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퍼컴퓨터도 토트넘이 4위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영국 더선에 따르면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5위로 마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이 남은 9경기에서 4승을 더 거두고 1무를 거둔 뒤 3패를 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은 한 경기는 무승부 확률을 더 크게 봤습니다. 이에 따른 최종 승점은 64.1점으로 최종 순위 4위로 예측된 메뉴보다 5.2점 낮았습니다. 슈퍼컴퓨터는 다음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넣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안토니오 콘테가 떠나고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체제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냉정한 예측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토트넘의 전 감독 포체티노조차 토트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이 만났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포체티노가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번 만남으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 감독 자리에 더 관심을 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 이후 오랜 기간 무직 생활을 이어가는 중인데 레알이 포체티노 감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갑작스레 레알과 강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레알의 지휘봉을 내려놓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추측 속에 안첼로티 감독의 후보로 포체티노 감독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매체는 포체티노 감독은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로 떠날 시 레알을 맡을 훌륭한 후보고 그를 레알과 강하게 연결시키는 사실은 포체티노 감독이 최근 토트넘 복귀 가능성을 부인했다는 것이라며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에 레알의 새 감독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도 토트넘보다는 레알과 같은 큰 클럽의 감독직을 맡는 게 커리어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한 기록을 앞둔 손흥민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지 않은 케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전담 키커라고는 해도 손흥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PK 기회를 가져간 것은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표팀에서 돌아온 손흥민은 EPL 100호골을 기록하기 위해 출격했지만 상대 압박과 페리시치와의 부조화로 좀처럼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득점을 노릴 상황이 오지 않던 중 후반전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토트넘에 페널티킥이 주어진 것입니다. 축구에서 그 어느 상황보다 확실한 득점 기회인 PK이기에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원했습니다. 손흥민이 EPL 100호골에 단 한 골만 앞둔 가운데 완벽한 피날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PK를 찰 주인공은 기존 전담 키커인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에게 양보의 제스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후반 23분 키커로 나서 왼쪽 아래 구석으로 오른발 슈팅을 성공하며 토트넘의 1대0 리드를 안겼습니다. 물론 한 골이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전담 키커인 케인이 PK를 처리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역시 킥에 일가견이 있고 대기록을 앞둔 손흥민을 한번 생각해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페리시치에게 치이고 케인 선수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제가 봤을 때 이 팀은 개선이 아니라 졸업이 답입니다. 감독부터 동료 선수들까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콘테와 같은 이탈리아인 스텔리니는 그와 하나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텔리니도 콘테와 같이 작별했어야 했습니다. 스텔리니는 콘테가 구사한 콘테볼에 전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었다는 게 이번 시합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냥 말 그대로 콘테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텔리니가 콘테 축구를 콘테와 함께 만든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콘테볼 안 하려고 콘테를 내보냈는데 또 다시 콘테볼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스텔리니도 더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호골 앞두고 있는 팀 동료를 왜 이렇게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지 너무 서운합니다. 저는 이런 팀의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 다음 시즌까지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서 본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를 보다가 상대팀을 응원하게 되는 마성의 팀입니다. 콘테는 없는데 콘테가 생각나는 경기력으로 경기력이라 말하기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단지 손흥민 선수가 이런 팀이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현재 레알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포체티노 감독님이 레알로 떠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손흥민 선수가 이 팀을 벗어나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하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께서라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